진흙탕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이제 경남지사는 1심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았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왜 무죄가 났나? 뉴스를 쪼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내분 사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홍준표 대표가 친박,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비롯해서 또 친박의 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사실상의 탈당을 권유하는 이런 그러니까 출당 조치죠, 일종의 뭐 그걸 발표하고 나오니까 서청원 의원 그 친박계의 이제 제일 크신 분이죠. 그 양반 장형 어른 그분이 홍준표 대표대로 오히려 나가라 이렇게 지금 하고 나왔습니다. 이 지금 서청원 대표의 반격인가요? 일종의 박 부장님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렇게 서청원 대표는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는 네. 이게 지금 친박이 어쨌든지 간에 지난 정권에 탄압이 됐고 어쨌든 네. 보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친박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 것이 어떨까? 사람들한테 좀 우화스럽게 만드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서 의원은 굉장히 예상 밖으로 지금 세게 나오셨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세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네. 사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형 왜 그래 좀 봐줘 하는 거 하나랑 이거 뭐야? 야 나만 죽으라 법 있어? 같이 죽을래 하는 건데 지금 서청원 의원은 사실은 약간 같이 죽을래 방식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난 성완종 씨 그 자살 사건 있잖아요. 네. 그때 유서 남기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게 빌미가 돼갖고 그 다음에 홍준표 그 경남지사 시절 얘기를 해갖고 지금 검찰에 지금 대법원 지금 2심까지 나왔고 3심 그렇죠. 대법원 남았죠. 네. 대법원이 남았잖아요. 네. 심판이. 네. 근데 이걸 앞두고 나서 본인한테 부탁을 해왔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흘렸잖아요. 네. 부탁을 해왔다. 가로 열고 우리는 수많은 상상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부탁을 했다. 뭘 했지? 근데 이제 이게 뭐 우연인지 뭐가 작동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그 당시 이제 경남지사는 1심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았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죠. 1심에서 2심 사이에 뭐가 있었나? 왜 무죄가 났나? 거기에 그럼 혹시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의원이 도와달라고 했었다는데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친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얘기했다? 아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재판이 뒤집히는 경우는 두 가지잖아요. 자, 판사를 구워 삼는 경우가 있는 거고 증인을 구워 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판사도 삶아집니까? 아유, 안 삶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삶을 수 있어요. 그래요? 다 삶는데 뭐 통구이도 되고 다 되는데 박 부장은 안 삶아지대요. 다 삶아지거나 통구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이 서청원 의원이 지금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잖아요. 나한테 부탁을 했었다 그 얘기만 하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을 하세요. 지금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뭐 증인 관련 뭘 도와준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너 죽고 나 죽자다. 그쵸. 김 선배는 또 그렇게 보십니까? 김 선배는 어떻게 보세요? 선거에 저렇게 세게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올가을 한양성에 기승전결이 있는 남자 김광일이 입을 열겠습니다. 네. 제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좀 흐릿하다가 선명해지는 맞아요. 눈이 팍 띄는 개안을 하는 거죠. 네. 그 날씨가 쌀쌀해지면 우리 입맛을 돋구는 게 유황오리가 있어요. 네. 유황오리 이제 진흙으로 싸가지고 그걸 이제 굽는 거죠. 네. 진흙탕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청원 대 홍준표, 홍준표 대 서청원. 8선 진흙탕 치킨 게임을 하는데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이 원로들이 진흙탕 게임을 할 때는 이제 그 치킨 게임을 지대로 하기 위한 조건이 4가지. 첫 번째, 관련자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 엽기 소설이 지대로 엽기스러워져요. 오케이. 네, 두 번째는 돈이 관련돼 있어요. 이건 뭐 기초죠. 뭐 돈이 관련돼 있어야 된다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저도 여자까지 나오겠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는 여자인데 다행히 여자는 아직 미등장. 있긴 있네요. 커튼을 치고 박근혜 전 여자가 있네. 또 하나는 제명 문제가 있어야 돼요. 네 이름 지워버리겠어. 척파는 거, 호적을 그리고 호적을 파는 거. 호적을 파는 정치인들 이제 8선의 당대표쯤 되면은 웬만한 거는 이 홍준표 의원이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최고위원 누군가가 막 깐족대니까
야 그래봤자 기사 안 나와. 아 여자 특보 그 유은혜인가 그 오버하지 마.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 얘기.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정도의 아량과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왜 진흙을 싸움을 벌이고 있느냐? 왜 진흙 덩어리를 서로 얼굴에 던지고 있느냐? 재능 문제가 나옵니다. 그 목숨줄이 갈렸다 그 말씀이시죠. 또 하나 이제 치킨 게임을 지대로 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재판이 덜 끝나 있어야 돼요. 재판이 끝나 있으면은 얘기 끝나버리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 다음 달일지 내년 초일지 대법원 판결 그렇죠. 이게 남아 있으니까 네 가지 조건이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 자살, 성완종 자살했죠. 돈 1억을 줬다 안 줬다. 그 다음에 제명, 서청원 최경환 나가라. 그 다음에 재판. 홍준표는 재판이 아직 안 끝나 있어요.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이제 두 원로 늙은이들끼리 정말 추하게도 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디테일 추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두 사람의 이 악연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 그러면 저는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중간에 하나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우리 박 부장이 잠깐 얘기했던 윤모 씨가 등장합니다. 제가 뭐 그분의 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미 실명 거론을 했는데 아까 안 했는데 안 했죠? 예. 윤모 씨입니다. 윤모 씨. 이 윤모 씨는 저 중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 기자를 하고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그 뭐 선거 그 성완종 씨의 이제 그 특보인가요? 뭐 그걸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어떤 행로를 걷는 분인데 직함은 경남기업 부사장인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서청원, 홍준표 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악연을 만들게 됐느냐? 이 윤 씨는 중앙대를 아까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서청원 의원이 중앙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출신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서청원 의원이 그분들의 어떤 일종의 뭐라 그러죠? 그 보스격, 큰형, 큰형님격을 하는 분이에요. 리더격을. 그렇군요. 그래서 정치인을 하면서 이러면 얘기했다. 그 윤모 씨는 그 중앙대를 나오는 정치인부 기자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과 기자의 그 단순한 어떤 취재원과 기자 사이를 훨씬 뛰어넘는 관계가 있다는 거는 웬만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이였는데, 근데 저 윤모 씨가 이제 정치권 그 기자를 그만두고 성완종 씨 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완종 씨도 다 아시다시피 충청도 출신이죠. 서청원 의원도 고향이 충청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충청도 그 포럼인가 거기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윤모 씨는 근데 경기도 광명이에요. 충청도는 아니에요. 근데도 어쨌든 다 가까운 게 돼가지고 거기 가서 부사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홍준표 경남지사가 나오는 거죠. 그 성완종 그 돌아가신 양반이 무슨 연유에선 간에 지금 홍준표 대표한테 1억 원을 줬다는 그 메모를 남기고 그 전달자가 바로 이 윤모 씨가 지목이 되는 겁니다. 그 윤모 씨가 홍준표 지사가 의원을 할 때 그 방을 찾아가서 돈을 전달을 했다. 이게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어제 해명을 그렇게 했죠. 나는 다른 거 한 건 없고 그 윤모 씨가 서 의원하고 워낙 가깝고 무슨 특보부장관 출신이기 특보부장을 제가 했는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홍 대표가 약간 착각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니까 왜 당신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는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는 사실상 같은 정치적 뿌리입니다. 뭐냐면 그 YS가 옛날 민자당 시절에 그 당대표가 돼가지고 선거를 치를 때 이 홍준표 저 대표를 뭐 그때 모래시계 검사 이래가지고 스카웃을 해가지고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서청원 의원은 YS계에 굉장히 무거울 중자 중진, 그러니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치적 뿌리도 갖고 그랬는데 홍준표 대표로서는 개인적으로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 일종의 섭섭함과 불만을 가질만 하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형님의 일종의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뭐 여러 면에서 거의 당신의 가장 측근이 왜 나를 갖다가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갖고 서 의원한테 그때 당시에 항의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저는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증언의 번복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증언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정적 증인이나 거의 유일한 증인이 윤모 씨인데 그 윤모 씨가 아마 증언을 갖다가 조금 버벅댔든지 아니면 뭔가 번복을 했든지 네. 재판부한테 충분한 믿음을 못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밖에서 보기에는 홍서에 뭔가 이게 커넥션이 있었고 그 커넥션이 윤모 씨한테 작용을 해가지고 그럼 재판이 그렇게 됐단 말이냐. 지금 이렇게 굴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세 사람의 악연이라는 게 네.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결국 관건은 근데 그럼 김 대표 보시기에는 지금 서 의원 일종의 이제 반격을 한 거 아닙니까? 또 홍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세게 나가는 거, 뭐 개짖는 소리 하지 말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친박의 일종의 반격 내지는 공세인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네. 포인트가 뭐냐면 네. 이른바 여기서 이제 스모킹 건 뭐냐면은 그 서홍 싸움으로 국한시켜 놓고 봤을 때 결정적 증거 이건 이제 녹취가 있느냐 네, 네. 이제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홍 양쪽이 다 인정하는 것은 당시에 전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홍준표 경남지사가 서청원 집권 여당 가장 힘이 막강한 친박 좌장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화했다는 거죠. 예. 네. 형 나 좀 봐줘.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건데 봐줘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비유를 하면은 이제 한쪽은 둘이 그날 데이트를 한 건 맞다. 근데 손만 잡고 헤어졌다. 커니 뭐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한쪽은 아니야 그때 숲속에 들어가서 혀가 오고 하는 키스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넘어야 할 선을 넘어.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녹취가 있는 것처럼 서청원 의원은 지금 이제 제스처를 약간 취했어요. 그렇죠. 증거를 내놓겠다.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 민원 기자들이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증거가 정말 있느냐? 네. 거기에는 가타부타 좀 흐릿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박 부장이 보시기에는 두 사람의 지금 얘기 중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 지금 김 선배가 얘기하신 그 핵심 포인트잖아요. 녹취록 내지는 정말 아주 특정적이고 명확한 소위 재판 민원이 있었느냐 이거잖아요. 네. 있었다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물어야 할 걸 하나를 안 물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뭐냐면 네. 왜 이러는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아까 서청원 의원 왜 그러냐는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서청원 의원이? 예. 아까 얘기하셨는데 또 더 하실 부분이 있어요. 아니요, 얘기 안 했죠. 그 얘기 안 하셨나? 예. 제가 질문을 분명히 그걸 드렸는데. 왜 아까? 그러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아까 저는 김 예. 선배 의견하고 거의 같은 말인데 네. 결국은 너 죽고 나 죽고 이 얘기는 저 박부장이 하셨구나. 결국 지금은 친박은 거의 2단계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꺾이면 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진짜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 패족의 길로 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 정치를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 안 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더 중요한 건 현직 국회의원. 네. 현직 국회의원은 아직 임기가 3년을 남았기 때문에 네. 임기 3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당에서 완전히 정말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하고 출당을 시키고 나가서 네. 혼자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면 네. 저는 3년 이후에 그 정치적인 어떤 본인들의 정치적인 뭐 생명이라고 그럴까? 네. 그거는 진짜 여기서 끊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그게 위기감이 근데-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비슷한 얘기가 될 수가 네. 있는데 네. 이제 제가 그쪽 사정이 밝은 사람들한테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 이 하기 전에 그랬더니 뭐 이제 양비론 쪽으로 얘기를 은근슬쩍 하려고 그래. 제일 재미없는 스타일 있잖아요. 왜 재수없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그러지 말고 6대 4든 5.5대 4.5든 서홍 중에 누가 나쁜 액수냐 좀 똑부러지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다들 얼굴이 맞춰서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 우리나라의 평론가들도 비겁해. 정치 기자들도 그렇고 두 분 다 내 눈에는 보여 누가 나쁜지. 누가 나쁜데요? 나는 말 안 안 겠어요. 하죠. 근데 이제 결국은 서청원 의원도 네. 아까 지금 저 신부장 말한 것처럼 이대로는 못 나간다. 이대로는 못 나간다. 내가 어지간만 하면은 정규 은퇴하겠다. 후배들을 위해서 길 터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네. 이대로 나가면 나 혼자 죽는 건 괜찮지만 네. 내 밑에 또 있잖아. 식소리 다. 큰 암탉이 있으면 그 밑에 또 있잖아요. 밑에 네. 다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서청원 의원이 왜 이 진흙탕을 이렇게 끝까지 흙탕을 한 번 더 크게 튀기느냐. 이대로는 못 나간다. 집단을 위해서다. 석 부장 제가 들은 얘기는요. 그거보다는
이분이 이제 8선 의원이시고 앞으로 그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네. 지금 뭐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까? 어디 당에서 좀 뭐 사람을 다른 데려온다고 당, 계속 네. 얘기를 하니까. 다음에 국회의장? 예. 그래서 국회의장에 대한 꿈이 커서 그런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현실감 있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라면 뭐 저는 뭐 8선 이 신라호텔 중식당이 8선 신라호텔 중식당급의 이런 높은 위치에 있으면 지금이 아니라 사실 박근혜 대통령 뭐 저 탄핵되는 이런 시점에 몸을 한번 던진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그냥 큰 정치적 메시지를 한번 던지고 나서 그냥 밖으로 물러날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런 상황에 그냥 똥물 튀겨가면서 이런 거를 다 감내하면서 사실 어떤 더러운 물이 튀기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면은 그 막는 손 자체에 물이 튀기잖아요. 얼굴에 안 튀긴다고 해도 왜 이런 상황을 굳이 견딜까? 그게 좀 궁금했는데 어떤 분의 그 예측은 그런 뭐 집단적인 지금 뭐 친박이 무슨 뭐 형님이 뭐 동생 뭐 봐주고 이런 뭐 그런 의리가 살아있는 조직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본인이 제1당이 됐을 경우에 국회의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걸로 좀 영광스럽게 내가 정치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내 마지막 자리는 좀 번듯한 자리를 갖고 싶다 하는 또 뭐 그런 욕심을 부리는 거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고요. 네, 저는 홍준표 대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저는 뭐 물론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지를 하는 분들은 친박 청산이라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는 저는 그건 좋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노래내서 보수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고 네. 어쨌든 정권을 갖다가 망하게 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묻는 거는 다 좋다고 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분들 물론 뭐 그분들이 그 정권 내에서 영화를 누렸으니까 네. 뭐 너네들 뭐 같이 저기도 누려라 뭐 네. 책임도 져라 이건 논리 말은 그럴 수 있는데 네. 지금 보수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를 본다면 과연 그 뭐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이런 양반들이 말린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능력으로 과연 말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있는데 네. 뭐 제가 생각이 잘못 모르는 어떤지 아니요 저도 거기에 있고, 동감이에요. 하나만 더 네. 그리고 홍 대표는 그러면 네. 이 두 사람이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만큼 본인은 떳떳한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쨌든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어쨌든 지금은 뭉쳐야 될 텐데 왜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징이라는 걸 하나 뭔가 제거를 하고 책임을 물음으로써 네. 정치적으로 덮고 그다음에 화합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백척간도 벼랑 끝에서 네.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한국적 보수의 특징이죠. 근데 이번에 그 내용을 놓고 보면은 초선 의원들의 싸움과 네. 8선들의 싸움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초선들은 탄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금세 한쪽으로 기울어 버려요. 근데 이 8선들의 싸움은 수십 년 동안 서로 볼 것 못 볼 것 다 본 사이잖아요. 시쳇말로 상대편 빤소까지 다 안 거예요. 그리고 이 서홍 두 분은 이런 독직 스캔들이 휘말려서 사법 처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진흙탕덩이를 뭉치기 시작해서 얼굴에 던지기 시작하면은 끝도 한도 없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서청원 의원 증거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럼 서청원 의원 본인은 그게 없으실까요? 홍준표 대표가 만약 준비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없을까? 이제 결국은 우리 보수 유권자들만 더 절망적 상황으로 빠질 겁니다. 실물이 나는 네, 거죠. 저도 그 두 분 의견에 그 크게 공감하는 게 홍준표 대표가 대선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팔았잖아요. 그렇지. 그래놓고 나서 이제 또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응을 보면 맹비난, 다시 그분이 억울하십니다. 요거 대선 기간 또 지나고 나니까 또 맹비난. 그러면서 그 일종의 박근혜 청산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편할 대로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말로 내가 대선에 떨어져도 좋다. 나는 보수표를 안 가져와도 좋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보수를 위해서 못 마치겠다라고 했으면 이분의 홍준표 대표의 지금의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 말을 계속 뒤집으니까 평가를 뒤집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야 너는 박근혜 청산이라고 하면서 결국 불편한 사람들 덜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역공을 본인이 저는 초래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일으키는 사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망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이 지금 바로 이 홍서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속보가 나오면 더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속보 나오면 다룬다고 하고 안 다룬 다룬다고 것도 많아요. 이제 계속 속보가 나올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